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2년) 이민년도로 벌써 3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상대적으로 증상이 가볍다고는 하지만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방역과 위생에 철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 일정에 대해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임창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3월 11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지산초교 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금일의 의사 일정 제1항 안양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항 비산초교 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제3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안양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해성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추덕락입니다. 안양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으로 대상에 대한 일부 사항을 반영하고요. 해석상 혼란을 일으킨 일부 주문 내용에 대해서 주문 내용 및 운영 사항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시일별 취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고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제5, 제1항, 제6호 삭제에 따른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설건축물 준치기간 연장 휴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을 했고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및 대응 진행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 시군조례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관련 주문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 35조는 공동주택 채광 확보거리 주문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 37조는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 39조는 그 건축법 지역안전센터의 관련 조항을 개정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안제 3조는 다음에 이제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 및 주문 내용을 명확히 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 3조는 그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주문 내용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안제 26조 2 및 안제 40조는 건축법 시행령 주문 일부가 건축법 관리법으로 이동되어서 관련 사항을 관련 조문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제 27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행하는 법률 시행령 시행령이 그 제 42조의 3에서 2등이 제
이동이 돼서 제 48조에서 제 42조의 3에 따르다 관련 주문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을 보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상화축물 축조신고 대상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조례 개정 일부에 대한 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비산초교 주변지구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원 청취권에 대해 이석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희석입니다. 비산초교 주변지구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산초교 주변지구는 2015년 1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였으며 2016년 5월 조합 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2020년 1월 관리 처분 인가를 득한 후 2021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토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금해 사회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중복 결정 등을 반영한 정비계획의 변경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를 보고 드리면은 금년도 1월 12일 정비계획 변경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3월 3일 주민에게 서면 통보를 실시하였으며 3월 4일부터 4월 4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온라인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개략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주식회사 건영 CMP 손동률 이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석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비산초교 주변지구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에 대해 용역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사인 건영 CFP 손동률 이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비산초교 주변지구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비산동 281-1번지고요. 면적은 11만 4,550.7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과장님이 설명드렸듯이 2022년 1월 12일 날 접수가 됐고요. 관련 부서 협의, 그리고 지금 3월 4일부터 4월 4일까지 공람 공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온라인 주민 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주요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중복 결정, 그리고 공원에 대한 변경, 그다음 주차장을 공원 하부에 중복 결정하는 사항, 그리고 녹지 변경, 도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도면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토지용 계획상의 정비 기반 시설 면적은 599.4제곱미터가 감소가 됐고, 공공용지는 599.9제곱미터가 증가가 돼서 전체적인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0.5 정도가 증가한 거로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사회복지시설하고 체육시설이 중복 결정이 되고요. 그러면 공원이 어린이공원에서 소공원으로 변경되면서 공원 하부에 1,300 정도의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완충 녹지를 신설하고, 그다음에 기존 경관 녹지에 대한 식생공백 설치로 인해서 도로에 대한 선형, 그리고 일부 구간 확폭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용도 지역은 기존 청약 면적 0.6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만 이루어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공공기회에 대한 부분은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0.5 정도만 증가하는 사항이고, 실제로 이제 증가하는 부분은
그 어린이공원 하부에 1,300에 대한 공공주차장이 증가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지어지는 공공주택에 대한 부분은 변경은 없고요. 기존에 이제 시설이 획지라 그래서 그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도를 기존에 노유자 시설만 있었는데 노유자 시설하고 운동시설을 중복 결정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게 동일한 내용이 되면 도면으로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지상 29층에 2,736세대로 기존 관리처분 인가받은 내용에 변경은 없습니다. 기존 부서 협의 의견은 2월 23일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의견 나온 거는 전체 수용을 해서 반영했습니다. 현재 3월 4일부터 4월 4일까지 이제 공람 공고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까지는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온라인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는데 역시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일정은 올해 4월에 안양시 도시계획 심의를 받을 예정이고요. 5월에 정비구역 고시 예정이고 2024년 준공민 입주, 25년 6월 이전 고시 및 청산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동률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임원석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원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농고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대중교통과 소관 출연금 운영계획 심의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우리시 법인택시 근속자가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양수자금 융자 보증을 위한 출연금으로 1차로 2019년도 의의 동의를 받아 10명분에 대한 출연금을 출연하여 9명에 대한 융자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 법인택시 기사 중 1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15명을 추가로 선정하여 1인당 6천만 원씩 총 9억 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융자 지원의 9억 원액의 10%인 9천만 원 중 1차 출연금에서 남은 600만 원을 제외한 8,400만 원을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석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욱입니다. 안양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비산 초교 주변지구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등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다중주택의 실별 최소 면적을 최저 주거 기준에 따라 14제곱미터로 하고 다중생활시설의 최소 면적은 12제곱미터로 정하여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환기 및 화재 시 탈출이 가능하도록 실별로 유효 면적 1제곱미터 이상 1개소 이상의 창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같은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동간 이격 거리 규정에서
두동 축방향 및 거리 기준을 완화하여 동개체의 효율성과 다양한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건축법 위반 사항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을 가중하도록 조례안을 신설하는 등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0조 제2항 제5호의 신설에 따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추가된 가설 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 연장 횟수가 누락되어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명시하여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비산 초교 주변지구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건입니다. 본 사업의 의견 청취건은 비산 초교 주변지구 재개발 사업의 사회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중복 결정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공원 하부 지하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관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비계획의 잦은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이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가 없도록 정비계획 수립이나 사업 시행 시 재개발 조합 등 관계자와 원활한 소통을 통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인 택시 면허 신규 발급이 어려운 현실에서 담보 여력이 없는 법인 택시 기사들이 개인 택시 면허를 양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원을 통하여 융자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고문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없으십니까? 네, 응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은경택입니다. 업무보고 이후에 오래간만에 상임위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직원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님 오셔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가설 건축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제한 없음하고 이제 3회 이렇게 이제 제한을 했는데 과장님 우선 존치 기간 1회는 기간이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설 건축물은 일단 법에서 3년 이내로 존치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년이 1회가 되는 거예요? 네, 3년 이하고. 그래서 3회까지면은 9년까지. 네네, 3년 9년까지. 그래.
지금 이제 크게 보면 조례 내용을 보면 015조 5항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 우리 시의 그 조례에 보면 그 제가 약간 이제 머리가 나빠서 잘 모르고 질의할 수 있어요. 감안해서 답변 바랍니다. 제 20조에 이제 가설 건축물에 대한 조문이 쭉 나오는데 거기 4번에 보면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아야 된다. 이제 1번부터 이렇게 쭉 조항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는 거예요? 자, 우선 과장님, 예, 예. 이제 가설 건축물과 관련된 그 개정안이 올라왔잖아요. 예, 예. 이게 이제 배경이 예, 예.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예, 예. 아파트에 이제 그 종사원들, 예, 이제 경비원들의 그 휴게실이라든가 예, 예. 이런 거를 설치를 하기 위한 예, 예. 배경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아파트의 경비원들의 휴게실로 가설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면 당연히 거기 가스, 전기, 수도 이런 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지금 그 제20조에 보면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이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선 공급 설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아, 그러니까요, 위원님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선 공급 시설을 하면 새로운 그 새로운 뭐 시설을 옆에서 끌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간선 시설 새로 전기나 뭐 그 수도 가스를 새로 설치하는 간선 시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추가로 간선 시설 필요하지 않는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건축직 직원들한테 여러 명한테 질의를 이제 자문을 받았는데 다 해석이 틀려요. 지금 과장님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차피 옆에 건물에서 따오는 것도 예. 새롭게 공급 설비를 하는 거거든요. 뭐 큰 도로에서 따오는 것만이 새로운 공급 설비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뭐 전기 같은 경우는 인입선을 활용해서 전기를 설치하거나 수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이 조항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정리를 한번. 정리를요? 네, 정리를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 의도는 이해가 되시죠?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설 건축물을 인정해주고 활용하게 하려면 이런 조항이 결국 독소 조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끄떡끄떡 하시네? 공감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요? 아니면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시행령에 네. 아마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을 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네, 네, 네. 여기에 이제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거를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오늘 뭐 해결이 안 되겠네? 과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그
나중에 이제 그 조례 시행 규칙을 규정하거나 할 때 네. 서류 언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근데 이거는 그 뭐 강의의 해석을 폭넓게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고요. 본의 아니게 공무원들이 법을 무시하고 그 가설 건축물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그 논란이 올라왔을 때 이거에 대한 용어라든가 그 공급 설비의 설치 범위라든가 이런 거를 오늘 좀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네, 네. 예, 이해하셨다니까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박준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도 몇 개만 여쭤볼게요. 가상화물 건축물 이제 존치 기간 관련해서 지금 이게 보면은 이거 표를 주셨어요. 네, 종류별 존치 기간 연장 횟수. 네. 그러면 보면은 뭐 4호, 7호, 9호, 11호, 15호에는 제한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이제 보면은 비닐하우스나 야외 흡연실 이런 거는 제한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네. 보면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나머지는 3년의 기간을 3회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존치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예, 예. 근데 이게 3회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9년 동안 이렇게 존치기가 됐다가 그 이유가 넘어 철거를 해야죠. 철거를 해야 네, 되는 네. 거예요. 근데 그 철거를 하고 근데 그 부득이하게 또 더 사용을 해야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그럴 때는 철거를 하고 다시 또 이렇게 이제 철거를 하고 다시 뭐 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요. 예. 이제 아니면은 이제 뭐 철거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다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내고. 네, 예, 부과할 수 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행강제금 가정부가 규정이 이제 이게 100번에 30? 네, 네. 맞나요? 근데 이제 이게 상위법에는 어떻게 돼 있죠? 상위법에서 그걸 조례로 정하도록 해놨습니다. 조례로 100% 범위 내에서.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전에는 그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우리가 어떻게 아니, 그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번 부과하면 그 금액을 매년 똑같이 부과했던 거죠. 그리고, 예. 근데 이번에는 그걸 가정할 수 있도록 예. 고의적인 경우에는 가정할 수 있도록 그 법이 개정이 돼서 이번 추가로 30%로 우리 씨는 30%를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을 타시도 지금 그 정도 타시도 이제 많이 했습니다. 100분의 30% 아니 타시 그러니까 타시한 걸 보면요. 형평성 있게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타시는 뭐 10%한 데도 있고 10% 하는데 50%한 데도 있고 예. 25%한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 중간쯤으로 해서 30%를 했습니다. 그냥 내부 검토 결과 30%. 네, 30% 적당한 것 같아요. 너무 또 과해도 안 될 것 같고 너무 예, 약해도 예. 안 될 것 같아서. 예.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 아까 황경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그거 과장님께서 뭐 이따가 뭐 어떻게 하실 건가? 아니 그 내부 세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세부 검토를요? 당장 답변 드리긴 어렵고요. 네. 세부 검토를 해서 나중에 시행 규칙에 넣거나 나는 별도로 나중에 조례 개정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에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다음에 네, 개정을 통해서 예, 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비산초교 주변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비산초교요. 네. 네, 황경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경택입니다. 우리 그 손동률 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이게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어요?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예, 중인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이주는 끝나 있는 상태고 특파기 공사가 한 40, 50% 진행된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터파기 공사가요. 예, 예. 근데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부득이한 경우가 생겨서 이렇게 이제 변경안이 올라온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설명을 듣고 또 대치도를 보면서 느낀 게 우리 이희석 과장님하고 이희석 과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뭐 김청선 과장님 뭐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이제 같은 비슷한 구역이에요. 운동장 북측 지역에 북측 지역도 여기서 하세요? 저희들이 하나. 예. 그때 보면 이석 과장님 그 주민 편의 시설이 저쪽 롤라 경기장으로 다 배치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도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주민 편의 시설을 중간 정도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저 꼭대기로 했냐 했더니 이제 아마 토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비산초교 주변을 보면 거의 중간 지점에 배치를 잘 했어요. 이러한 부분을 북측 지역이나 다시 뭐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도 조금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 큰 변경안 중에 두 가지가 사회복지시설 건물 내를 면적을 넓혀서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 중에 맞습니다. 하나가. 예, 예. 그러면 예전에 그 체육시설이라 하면 저 위쪽에 이제 배드민턴장을 네네. 6면을 실내 배드민턴장을 이제 구축을 하려다가 이렇게 변경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6면이 그대로 이 사회복지시설 건물로 6면이 들어오는 건가요? 뭐 실제로는 향후에 저희들이 이제 건축 계획 실시계 인가를 받아봐야 되지만 그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상이요? 6면 이상은 나올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드민턴장 6면도 실내 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면적이거든요. 네. 보통 학교 강당에도 6면이 안 나와요. 예. 그런데 더 크게 하겠다는 얘기네요. 지금 계획은 어쨌든 6면으로 지금 계획을 6면?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그 이사님은 그 이상 나올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면적이 그냥 땅만 1,800이고 이제 네. 지상 4층 건물을 그 땅에다가 지을 예정이라서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이게 이제 인허가 끝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예상하는 과장님 말씀대로 6명인데 향후에 뭐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동성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의회 의견 청취잖아요. 예, 예. 이런 거는 확정해서 좀 바꾸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또 이런 말씀드리면 동호인들이 뭐 또 싫어하는 얘기인데 물론 이제 운영이나 이런 거는 이제 건물이 완공되고 하면은 이제 시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특히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그 동호인분들이 뭐 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이제 이렇게까지 변경안이 올라와서 의견 청취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면 뭐 면적이 늘어나도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특정 동호인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거나 독점이 되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변경 전에 저 이제 위쪽에 제가 뭐 그 구역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6면을 설치하기로 했던 그 곳은 어떻게 변경이 됐죠? 지금 그곳은 그 인곡공원 조성 사업 그 사업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네. 지금 다목적 그 운동 시설로 지금 현재 조성 계획이 결정돼서 지금 작년 10월에 공사가 착공이 돼서 전체적인 공정률은 한 10% 정도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목적 운동 시설. 운동 시설. 예. 그러니까는 그 실내는 아니고 예. 그냥 노상이죠. 5개입니다. 예. 5개. 예, 5개.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차장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내용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원래는 이게 안양시 주차장 조례상에 네. 이런 이제 재개발 사업, 개발 사업 할 때 이제 1% 이상을 의무 면적을 하게 돼 있었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 삭제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주차 수요나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네, 요즘 이제 지상부에 이제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 이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게 이제 지상부에 그 공원하고 동선이 이제 겹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지하로 가는 게 합리적일 거라 판단해서 실제 면적을 조금 증가시켜서 지하에 주차장을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토지 이용 계획도를 보면 먼저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했던 데가 어디예요? 가운데 지금 기존에 이제 그 종교용지 조금 작은 종교용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그 같습니다. 사이에요. 예, 그때 예. 몇 면이었었죠? 그게 그러니까 면적상으로 보면 한 1000제곱미터였습니다. 아니 주차면으로 보면요. 한 33면에서 35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소공원 지하로 가면서 1300제곱미터 돼서 한 45면에서 50면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주차 계획 자체는요. 300평방미터가 늘어나면서 한 10대 정도 늘어나네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이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조례가 삭제되고 네. 지금은 이제 그 위가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 안 해도 되는 상황이고 네. 공원 자체가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상부에 이제 이렇게 다니는데 주차장이 있으면 아무래도 차량하고 그 다니는 사람하고 동선이 겹치는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줄여보려고 일단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 이제 이건 시행사시죠? 아니 저는 도시 계획만 하는 아, 때문에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참고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이사님한테. 예. 시공사 입장에서 기존의 지상에 33에서 35대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하고 예. 소공원 지하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하고 예. 시공사에서는 어떤 게 더 어떤 시공사는 뭐 이익을 추구하는 예. 그런 시공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게 어떤 게 낫다고 봐요? 일단 공사비로 보면 지상부에 그러니까 노상 주차를 하는 게 네. 공사 금액은 좀 싸고요. 네, 지하로 들어가면 아무리 지상 공사보다는 공사비가 2, 3배 정도 더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예, 예. 그래서 뭐 시공사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네. 지하로 가는 것보다 지상에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같은 답변이 될 수도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지상부보다 지하가 나을 것 같습니다. 지하가요? 예, 예. 안전상의 문제들이 어쨌든 발생을 하니까요. 맞은편에 또 그 비산 초교가 또 있거든요. 아니 안전상의 문제를 따지면 지상이 난 거 아니에요? 지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에 사람이 어쨌든 통행을 하는 구간이고 통행을 하는데 어쨌든 그 위에 차량이 어쨌든 주차장이긴 하지만 통행량이 어쨌든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일부 상충 구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을 변경하게 된 실질적인 배경이 뭐예요? 이거 누가 제안한 거예요? 주민들이 제안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제안한 거예요? 아니, 주민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주민들이요? 예, 예. 조합에서? 예, 맞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네, 엄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명숙 의원입니다. 앞서 이제 우리 음경택 의원님이 질문했던 거 연속 선상인데요. 지금 사회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중복 결정을 하면서 배드민턴장이 이제 사유실 쪽으로 그쪽으로 오면 비용은 어떻게 더 많이 들지요, 이쪽에? 비용 면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그 배드민턴장을 새로 하는 거다고 또 이쪽으로 사회복지시설하고 중복 결정을 하면서 비용 면에서는 기존의 배드민턴장을 이용해서 거기다 배드민턴장을 정식대로 조성하려고 그러면 공원과에서 검토한 것은 2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검토됐습니다.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이제 중복 결정할 때는 건물을 지어서 최상층에 예. 배드민턴장을 건립하겠다는 사항이고, 네. 요게 이제 시로 기부 체납이 되면은 요것도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반 시설 인수할 때 요것도 다 포함이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공짜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요걸로 인해서 다 그 뭐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찾아 먹은 거는 사항입니다. 이거 예산 면적 이제 확대로 예산 확충 방안이 확충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을 하는지 저는 이걸 지금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하 주차장으로 이거 주차 시설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예산이 지금 많이 더 소요가 그것도 되는데 건축비까지 포함해서 네. 저희들한테 이제 이게 다 계산이 돼서 저희들한테 인수인계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그 예.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예, 예, 저희들이 다 조합에서 만들어서 요구하니까 이제 지금 기부 체납을 그렇지. 하는 시설이고요. 예. 그 반대급부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용적률이나 뭐 높이나 이런 부분된 인센티브를 받아서 건축 계획이 수립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아니 제가 그거 물어보려고 이야기한 겁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네. 손동률 이사님, 네, 비산초교 전 이전 계획도보다 어쨌든 여기 어린이 공원이 정형화가 돼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정형화를 시킨 거예요. 예, 예. 지금 이 길쭉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서는 또 뭐 효율 가치가 별로 없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정형화로 인해서 그 공원 활용이 좀 용이하다는 게 됐고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또 이 종교 시설이 여기 조그맣게 옆으로 복지 시설, 체육 시설하고 이게 이제 공원으로 그냥 접해서 오롯이 접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했는데 또 아까 조합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요 종고 용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 그 부지에 이 전체 부지에 있던 종교 시설이었던 거죠. 예, 종교 시설도 대체부지를 이쪽으로 준 종교 거잖아요. 시설도 맞고 위원장님 그게 네. 지금 이제 보시기에는 평면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네, 그 옆에 이제 25m 도로가 예,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높이 차가 좀 나는 도로입니다. 평면적으로.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 시설이 그 남쪽 부분을 오게 되면 네, 실제적으로는 그 공원하고 도로하고 그러니까 우리 높이 차가 2, 3m 나다 보니까 네. 실제적으로는 그 종교 시설이 그렇게 옮겨오게 되면 뭐 옮겨올 수는 있겠지만 그 종교 시설의 진출입 관계가 조금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서 그거는 옮겨오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 오는 거잖아요. 종교 시설이 여기 오는 거잖아요. 공원 쪽으로. 예, 공원 쪽으로 오는데 그냥 공원 밑으로 이제 옮겼을 때 얘기인 겁니다. 아. 옮겨서 지금 위치는 상관이 없는데. 아, 예, 예. 예. 그런데 아까 뭐 조합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됐고요. 어쨌든 사회복지시설이 체육시설이 공원 쪽으로 주민들이 같이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건축할 때 좀 그렇게 해서 예, 향후에 이제 지하 예, 해주. 주차장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네. 이제 개방해서 예. 사회복지시설하고 뭐 통로를 낸다든지 해서 예, 이런 예, 부분도 뭐 계획을 하면서 조금 강구를 공원하고 해보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예. 예, 중경 시설 하는데 건축 시에 좀 이렇게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게 지하 주차장을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비가 더 시공사는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참 잘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주민들한테 실내 체육관이 생기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올 때는 운동을 못 하지만은 1년 365일 주민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또 시스템이 갖춰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상 주차장 시에는 많은 그 옆에 복지관에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고 어린이 공원이 또 옆에 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부분을 많이 감수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좀 전에 이제 엄경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석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유념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또 김창성 국장님, 김성근 국장님 모두가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안양시에 많이 더 많이 건설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비산 초교 주변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어제 들었는데 여기 그 도로 인구 터널 부분에 있어서 뭐 지난번에 저한테 학부모 한 분이 아이를 입학하는 시키는 부분이 그분께서 또 이래 앞장을 서서 반대 서명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래 학부모들을 상대로 그리고 주민을 상대로 해서 충분한 이렇게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큰 사업에 있어서는 작고 크건 하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민원을 사전에 더 크게 가기 전에 미래 학교 같은 데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설명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분들한테는 그랬어요. 지금 현재 공사 중에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것은 거론을 하지 않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데 도로가 좁았을 때보다 도로가 늘렸을 때는 오히려 더 안전함이 더 크다. 좁았을 때는 많은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겠지만은 컸을 때는 교통 신호만 잘 지키면은 더 안전하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했지만은 그런 서명을 받고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미리 사전에 학부모들을 주민들을 이해시켜 줄 부분이 있다 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동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지러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어쨌든 그 비산초교 또 뭐 도시계획만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또 뭐 오늘 뭐 나오셨으니까 어쨌든 앞으로의 또 이 건축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오래 걸리잖아요. 남은 기간이 2년 넘게 남았는데 어쨌든 그 주변에 주민들 그리고 안전에 민원 해결 좀 잘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그 민원 해결은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예절교육관 그쪽에 보면은 막 그쪽으로 다녀서 제가 나갔을 때 보니까 담장이 내려앉아서 거미 가서 다 내려앉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어쨌든 충격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건물에도 뭐 주민들 피해가 있지 않았나 하는데 지금 그게 다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지금 현재는 민원 네. 사항이 없고 그 주민들 대표들하고 아마 협의가 좀 되고 된 걸로 알고 예, 있나요? 예. 어쨌든 아직 뭐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 해결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민원과 또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 그쯤부터 잠시만요. 이거요.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요? 정경택 의원님 없으세요? 아, 네, 그러셨군요. 네, 잠시만요. 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간단하게요. 누가 받으실 건가요, 질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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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님. 예, 이 교통과장님. 예, 여기 면모에는 우리가 지금 법인 택시 15년 이상 법인 택시 안에 이제 운전자들이 몇 명 정도인지 파악이 되셨나요? 저희가 지금 15명으로 이번에 공고를 할 예정인데요. 15년 이상 된 사람이 한 15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 정도 돼요? 예. 그 이상은 안 돼요? 그 이상 그거밖에 안 되더라도 거기에도 많이 초과되지 않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15년 이상 된 사람들이 그거밖에 안 예, 되는 예. 건가요? 그래요? 그럼 15명을 지금 이 지원을 혜택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걸 파악을 하셔서 15명으로 정한 건가요? 저희가 이제 15명 정도는 넘는 걸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저희 네네. 공고를 하면 네. 이 중에서 그냥 음, 신청자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케이. 어쨌든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올해 이런 계획이 있고요. 지원을 해줄 거고요. 예. 그럼 계속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해줄 아니 건가요? 매년 하진 않고요. 네. 향후에 또 이런 사유가 발생됐을 때 향후에 또 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지금 뭐 바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바로 또 할 계획은 없어요. 몇 네. 년도에 또 이걸 했다는 거죠? 2019년도에 19년도에 9명 지원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15명. 누적된 뭐 15년 된 모범 운전자들이 이렇게 생겼을 때 15년 된 무사고 예. 운전자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예. 네. 그럼 뭐 지금 보면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이자 지원도 해주지만요. 이게 8,400만 원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1인당 한 1,000만 원 꼴은 되더라고요. 1인당 600만 원. 아니요, 이자까지. 아, 예. 네, 이자까지. 그래 해서 1,000만 원 꼴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5년 동안 이자 지원하고 예, 예. 네. 그래서 어쨌든 많은 분들이 지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 네. 몇 분 정도가 단기 무사고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네네. 어쨌든 뭐 이렇게 많이 인원들이 또 생길 때마다 이런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예. 네네. 어쨌든 뭐 네, 잘된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 또 그런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으시면 저 바로바로 좀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잘 지금 알겠습니다. 택시 운전 기사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해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박준모 의원님,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모 의원입니다.
안양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에 대해 제청 있으십니까? 네,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준모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준모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 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네, 없습니까? 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박준모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 하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박준모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비산초교 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보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 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단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